영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옥스포드 대학교. 다소 생뚱맞게도 이곳 강의실에 웬 동양인 학생이 화가 잔뜩 난 채 고성을 지르고 있고, 이 때문에 강의실은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 교수가 침착하게 한국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자 어수선한 강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잠잠해지며 이곳저곳에는 다소 감정적인 흐느낌 소리마저 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수가 한국에 대한 어떤 강의를 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대학생 매브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영국 최고의 명문대라고 꼽히는 옥스포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공부에 대해 매우 극성이셨던 부모님 탓에 저는 그동안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본 채 공부에만 전념하는 삶을 살아야 했죠. 그러다 저는 한국이라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국가를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매우 제한적인 삶을 살아와서 그런지 인지도가 높은 유럽 선진국들이나 미국 정도만 알았고,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일본 정도밖에 몰랐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영국의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가 엄청난 유행을 끌게 되었고, 저 또한 그러한 한류의 소용돌이 안에 빨려 들어가면서 이 나라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윤택한 나라임에도 어떻게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을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제 짧은 식견에 대해 부끄러움마저 느꼈죠. 그리고 이러한 제 부끄러움은 한국으로의 생애 첫 해외여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분명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는데, 이 나라가 대체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해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마치 지구가 아닌 완전히 다른 행성에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부분에서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한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한국은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도 도시가 살아있다는 점도 매우 인상 깊었지만,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그러한 늦은 새벽임에도 범죄 걱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야말로 24시간 동안 발전 중이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효율적인 모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전혀 할 수가 없어서 낯선 타지에서 어린아이가 되어버리고만 저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고, 저는 무수히 많은 친절한 한국인들의 도움 덕분에 완벽한 해외여행을 마칠 수 있기도 했죠. 그리고 그렇게 만족스러운 한국 여행을 마침과 동시에 제게 한국에 대해 더욱 공부해볼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대학교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는 국가와 기업의 발전 사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셨고, 이내 한국을 예로 들며 한국의 발전사는 모든 기업들이나 개발도상국들, 그리고 성장 동력이 멈춘 선진국들까지 전부 참조해야 한다며 극찬을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언제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한국을 진작부터 알고 계셨던 학생들도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전염병 전후로 급성장한 한국 문화에 흥미를 느끼고 이때부터 한국을 좋아하게 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이토록 빠르게 치고 올라와서 단숨에 선진국이자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걸까요? 이건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빠르게 부상한 것은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문화를 채택했기 때문이죠. 실용성과 효율성에 대한 이 초점은 한국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스며들어 한국의 빠른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일단 한국의 편의점만 봐도 이들이 어떻게 이런 대성공을 거두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은 그저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곳으로 사용하는 편의점이지만, 한국인들은 거기에서 한 발짝, 아니 두 발짝은 더 나아가면서 극도의 효율로 세상을 바꿨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편의점은 광범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들은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는데요. 대부분 어느 주거지역에서나 도보로 몇 분 이내에 있으며, 식료품에서 청구서, 지불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한국 편의점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 외에도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이용, 택배, 그리고 심지어 식사를 위한 좌석 공간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죠. 이러한 다채로운 서비스는 작은 공간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일상생활에 막대한 편리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단일 매장 내에 여러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은 한국이 공간과 기술을 혁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고, 한국은 편의점 시스템 하나만으로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요? 그렇다면 영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편의점 한번 가려면 수십 분은 이동해야 하고, 그마저도 해가 지면
치안상의 이유로 편의점 문을 전부 닫아버리니 이에 따른 불편함 때문에 영국에서는 해가 지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집 앞 3분 거리에 있는 4-4개의 편의점에서 얼마든지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심지어 영국에서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택배 서비스를 한국에서는 집 앞 편의점에서 1분 만에 처리할 수도 있죠. 이러한 한국만의 놀라운 아이디어는 자연스레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끌어 주었고, 남들보다 24시간을 더욱 밀도 있게 사용한 한국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다기능 모델을 구현하려면 소비자의 습관과 규제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점 내 ATM과 같은 금융 서비스를 통합하려면 복잡한 규제 승인과 은행과의 파트너십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한국은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했고 결국 성공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들은 현재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음에도 이러한 혁신을 끝내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휴가 때 한국에 놀러 가게 되었고 우연히 박사과정을 함께 밟았던 한국인 친구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국의 가정집에서 무엇을 봤는지 아십니까? 제 한국인 친구는 매우 검소하고 겉보기에는 매우 평범한 아파트에서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집 내부는 그야말로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가정집은 조명, 난방, 에어컨, 보안, 엔터테인먼트를 관리하기 쉬운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고급 자동화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의 집에는 입장 시 자동으로 조명을 작동시키는 모션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고 일기예보에 따라 온도를 조절하는 스마트 온도 조절 장치가 구현되어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전날의 일기예보에 집중하지 않아도 변화무쌍한 날씨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의 집의 스마트 도어락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보안 카메라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제 한국인 친구는 한국은 매우 안전해서 이러한 기능을 쓸 필요가 없다며 아예 사용하지도 않고 있더군요. 저는 정말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택배 절도나 각종 좀도둑과 강도 등 가정집에 대한 범죄가 하루에도 수차례씩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도 굳이 사용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엄청난 기술 강국답게 사물인터넷 기술에 관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여러분들,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한국의 평범한 가정집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와 같은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서로 그리고 사용자와 소통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은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세탁기나 음식 재료가 부족할 때 주인에게 알려주는 냉장고와 같은 자동화된 일상생활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죠. 유럽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영국에서는 수십 년은 된 고물 세탁기와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고 가전제품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주먹으로 때려가며 신체적으로 의사소통을 했다면 한국인들은 냉장고를 그저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역할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냉장고가 직접 조리법을 제공하고 유통기한을 추적하는 등 그야말로 22세기에서나 볼 법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인들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극한으로 효율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이들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아낀 에너지와 시간을 자신들이 정말로 사용해야 하는 곳에 사용함으로써 이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통한 성공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의 추구는 실용적이고 편리한 해결책에 대한 헌신이 국가를 전례 없는 수준의 발전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우수성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려는 모두가 본받아야 할 것이며 특히나 성장 동력이 멈춰버린 영국은 즉시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저력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졌던 한국은 나름의 자랑스러운 발전사를 가진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일 때 오직 한 사람만은 잔뜩 얼굴을 찌푸린 채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그건 바로 평소에도 한국에 대한 음습한 헛소문을 퍼뜨리며 비하하는 중국인 학생이었는데요. 그는 학생들이 한국에 감탄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즉시 벌떡 일어나더니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은 가난한 후진국일 뿐더러
이들이 선진국 인척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보여주기식 가짜 인프라 또한 전부 중국을 그대로 따라한 거거든요. 일단 한국 편의점에서 잡다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부터 중국을 따라한 건데, 중국은 예로부터 전통찻집이나 상점에서 상품뿐만 아니라 사교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의 역할을 했거든요. 한국은 중국과 역사를 공유하는 사실상 속국이라고 봐도 무방한 국가이며,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베껴서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가정집의 각종 최첨단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스마트 시스템을 구현할 만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기술력이 좋은 중국 회사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샤오미와 같은 중국 회사들은 저렴한 스마트홈 기기를 개발하는데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인들의 대다수는 기술력이 좋은데 저렴하기까지 한 중국 제품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럼에도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스마트홈은커녕 집조차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노숙을 하고 있고, 길거리에는 아사자들이 속출해서 이런 시체들을 전문적으로 치우는 직업까지 존재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게 현실이지만 말이에요. 중국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저는 기도 안 차서 그저 실소를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에 직접 가본 입장으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또한 한국의 위상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졌는지 강의실 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 중국인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중국인에게 직접 보여주려는지 1분여간 말을 멈추고 가만히 있었고, 이내 충격적인 말까지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중국 학생의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잘 살펴봤나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학생의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그러한 거짓말은 이제 아무에게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한 상태고, 중국은 잘 쳐봐야 중진국인 개발도상국일 뿐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되었거든요. 사실 저는 왜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인들만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열등감을 내비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교수 생활을 했었고, 조작되고 왜곡된 중국 언론이나 각종 매체에서는 한국에 대한 조작된 모습만을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조작된 영상의 원본은 전부 중국에서 촬영된 거 아십니까? 학생이 본 가난한 모습들은 전부 한국이 아닌 중국의 일상적인 도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본 중국에서는 웬만한 가정집에서는 냉장고조차 없어서 겨울에는 창틀에 음식을 밧줄로 매달아서 음식을 보관하고, 여름에는 서늘한 동굴이나 지하실에 음식을 보관하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군요. 이런 가난한 중국에서는 대형 냉장고를 이용한 사업까지 성행하고 있었는데, 대형 냉장고를 가진 사람이 일정량의 돈을 받고 냉장고가 없는 사람들의 음식을 대신 보관해주고 있었죠. 이런 가난한 중국에서 스마트홈 인프라 기술이 발전될 리가 있을까요? 냉장고조차 없는 사람들이 스마트 냉장고를 구매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란 말입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세탁기조차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심지어 경제적으로 대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은 부실공사 문제가 몹시 심해서 수도공사가 안 되어 있어 물 자체가 안 나오는 집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세탁기도 물도 사용할 수 없는 중국에서는 근처 냇가에서 빨래를 하는 모습을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죠. 지금은 21세기임에도 말입니다. 물론 이런 식의 원시적인 빨래를 하는 중국인들은 강이 얼면 빨래를 할 수 없으니 겨울에는 세탁조차 안 한 채 똑같은 옷을 몇 개월이나 입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기본적인 경제 수준조차 갖추지 못한 중국이 어떻게 삼성이나 LG 등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가진 한국인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요? 오히려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들은 기술력이 좋은 한국이나 미국 회사에 산업 스파이를 보내 기술을 빼오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은 거의 전무하고,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빼온 기술이 없다면 거의 석기시대쯤에 생활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즉, 한국이 중국을 따라하는 게 아닌 중국이 한국을 따라하는 거란 말입니다. 중국은 한국 편의점의 편리한 시스템을 보고 국가 차원에서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지만, 중국인들은 편의점 내에 택배를 훔쳐간다든지 ATM기를 털어간다든지 하는 범죄를 하도 일삼아서 이러한 시도가 전면 물거품이 된 점을 보면 시민의식이 형편없는 중국인들은 아무리 한국인이 되고 싶어봤자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이 분명하죠.
교수님의 매우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말씀에 중국 학생은 눈에 눈물까지 맺히며 매우 원통하다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이내 이성을 잃은 듯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틀림없이 중국의 속국입니다. 중국 회사가 없으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안 돌아가거든요. 교수님이 한국에서 본 인프라들은 전부 중국이 만들어준 것과 다름없는데요. 한국의 인프라는 중국인 노동자, 중국 기업의 기술, 중국인 전문가의 자문이 들어간 그야말로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국으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렇듯 중국이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후진적인 한국을 도와주는 건 그저 이들이 중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동정심에 따른 이유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국 중국이 속국을 따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교수님은 식견이 매우 짧으신 분 같군요. 하지만 교수님은 중국인이 잔뜩 흥분을 하든 말든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이어가셨죠. 저는 그러한 전혀 근거도 없는 수준 낮은 발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들어간 전자제품이나 건물들은 전부 터지고 붕괴되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에게 조언과 자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대신 중국이 왜 한국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지, 그리고 한국을 따라하고 싶어도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드리죠. 중국인들은 한국의 성장을 그저 요행으로 얻어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효율적인 인프라를 개발하고 성공한 것은 이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이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귀중한 성과입니다. 자 보세요. 한국은 분명 한국전쟁의 잿더미에서 한때 세계 최빈국으로 여겨졌던 나라입니다. 이때는 분명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가난한 나라였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에 반해 중국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잘 나가는 한국을 따라하려고 하지만 따라하는 것조차 못해서 열등감만 표출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공으로 가는 여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중년과 노년층의 헌신과 노고, 혁신 정신의 유무입니다. 한국에는 훌륭한 어른들이 있었지만 불행히도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중국인들 중에는 후대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의지를 가진 훌륭한 어른들이 없었죠.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한국전쟁의 여파로 한국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부족한 자원, 광범위한 가난,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희망은 먼 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의 회복력과 결단력이 가장 밝게 빛난 것은 이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국가의 중추였던 중장년 세대는 비할 데 없는 헌신과 노력으로 국가를 재건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수백만 명의 중년 한국인들이 공장, 건설 현장, 그리고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노동이 번영하는 미래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는 믿음에 이끌려 혹독한 환경에서 장시간 일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직업윤리는 한국을 제조업의 거인으로 변화시킨 급속한 산업화를 부채질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도입된 것이 이러한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이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자립을 장려하여 농업 생산성과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중장년의 한국인들은 이러한 노력을 이끌었고 종종 그들의 마을을 개선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에 중국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스스로 불태우고 기꺼이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미워하고 자신이 노력하기 싫으니 노력을 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내리며 다 같이 죽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비록 자신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신들의 후대만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했거든요. 이에 대한 증거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당시의 중년의 한국인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가능한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상당한 희생을 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혁신과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종종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일을 했고 가족 전체가 더 나은 교육 기회를 가진 도시로 이주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이 변함없는 헌신은 기술과 산업에서 한국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러한 희생을 바탕으로 한국 중장년층의 기업가 정신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그것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위험 감수 정신은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출현을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동안 중장년의 기업가들은 수출 시장에서 기회를 잡았고 한국이 수출 주도형 경제로 변화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전자, 자동차, 그리고 조선 산업으로의 그들의 모험은 경제 성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국의 중장년 세대는 또한 강한 공동체 의식과 민족적 자긍심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경제 회복과 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 캠페인에 참여했고 종종 더 큰 이익을 위해 그들의 시간과 자원을 자원했습니다. 이 집단적인 노력은 사회적인 응집력을 강화했고 상호 지지와 협력의 문화를 육성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국이 한국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수십 년의 거친 희생과 공동체 정신의 결과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몰래 빼오려고 해봤자 그러한 기술력에 깃든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한국인들의 정신은 빼오지 못했고 중국은 결국 속빈 강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신들 스스로의 손으로 뭔가를 이룬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국인들처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존경스러운 삶을 산 한국인들을 존경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인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에 눈이 멀어 쉬운 길만 찾아가려는 탐욕스러운 중국인들은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한국처럼 할 수 없을 게 너무도 뻔합니다. 자,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발전 이야기는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의 등불이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빈곤에서 번영으로 이끌었던 헌신과 노력, 혁신 정신이 바로 국민성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 세계적 대유행, 지정학적 긴장 등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도 한국과 같은 단결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러한 한국의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든 극복하고 더 강력하게 발돋움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일하고 혁신하며 집단 정신을 발휘하는 한국인들이 결국 어떤 역경도 이겨낸 것을 보세요. 이는 우리에게 불가능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황폐화에서 발전으로 가는 한국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한국의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중장년 세대의 희생과 공헌을 기려봅시다. 그들의 이야기는 헌신, 노력, 그리고 혁신으로 우리가 비범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한국의 유산을 계승하며 세계를 위해 더 밝은 미래를 계속 건설하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국처럼 불가능마저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교수님의 연설에 저희 모두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숨죽인 채 집중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국의 이러한 구체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몰랐던 모양이었고 저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한국의 저력에 그저 입을 벌린 채 감탄할 뿐이었죠. 뭐 중국 학생은 자신의 조국이 부끄러워서인지 아니면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느껴서인지 교수님의 강연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며 끝까지 추한 모습만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이제 아무도 선동당하지 않는 거짓 정보로 아직까지 분란을 일으키는 중국인들의 학을 떼면서도 이런 불량한 국가를 이웃으로 두었음에도 정도의 길을 걸어온 한국에 존경심마저 느끼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